오늘 아침 여러분은 체온을 재보셨나요? 만약 평소보다 1.5도가 높게 나왔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당장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가실 겁니다. 고작 1.5도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1.5도의 상승은 고열이며 생존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체온이 정확히 1.5도라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그 숫자가 현실이 된 겁니다.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유리 온실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원래 이 온실은 아주 정밀한 온도 조절 장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싹트기 딱 좋은 따뜻함을 유지하며 우리를 품어주었죠. 하지만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이 온실의 환기 장치를 스스로 망가뜨렸습니다. 편리함을 위해 석탄과 석유를 태웠고 거기서 나온 탄소 가루들이 온실의 유리창을 새카맣게 덮어버린 겁니다. 이제 열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온실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서서히 끓어오르는 찜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누리는 쾌적한 에어컨 바람과 빠르고 편리한 배달 서비스, 이 모든 것은 지구의 온도 조절 장치를 부수고 얻어낸 가짜 안락함입니다. 여러분이 시원한 실내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동안 온실 밖에 북극 빙하는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얼음이라는 거대한 에어컨이 꺼지고 있는 셈이죠. 에어컨이 고장난 찜통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평화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지구의 고열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염과 폭우, 그리고 우리가 본 적 없는 기괴한 기후재난이라는 이름의 독촉장입니다. 지구가 살려달라고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뜨거워진 온실 속에서 탄소들이 단순히 쌓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탄소들이 마치 혈전처럼 지구의 혈관을 막으며 기괴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대체 이 탄소들은 우리 몸의 혈액처럼 어디를 흐르고 있고 왜 한 곳에 뭉쳐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걸까요? 대자연이 설계한 완벽한 순환의 법칙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멈춰버린 지구의 혈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구의 온실 유리창이 검게 변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 발밑을 흐르는 거대한 탄소의 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는 지구를 살리는 혈액과 같습니다. 나무가 숨을 쉬며 탄소를 마시고 동물이 그 나무를 먹고 죽어서 땅에 묻히면 다시 흙이 되는 거대한 순환의 법칙이죠. 대자연은 수억 년 동안 이 컨베이어 벨트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려왔습니다. 탄소는 있어야 할 곳에 적절히 머물며 지구의 생명력을 유지해왔죠. 하지만 인류는 이 완벽한 벨트에 손을 댔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지구의 비상금처럼 묻혀 있어야 할 오래된 탄소들을 강제로 끄집어낸 겁니다. 바로 석유와 석탄입니다. 이것들은 원래 수억 년 전에 생명체들이 거대한 압력을 견디며 응축된 아주 무겁고 단단한 탄소의 저장고였습니다. 인류는 이 단단한 비유동 자산을 꺼내 화력을 냈고 그 결과 벨트 위에 엄청난 양의 탄소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후 혈전입니다. 원래 흐름보다 훨씬 많은 양이 쏟아지니 대기라는 혈관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꽉 막혀버린 겁니다. 나무와 바다가 탄소를 흡수해보려 애쓰지만 우리가 뿜어내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멎듯 지구의 정밀한 순환 시스템도 멈춰 서고 있습니다. 흐르지 못하고 대기 중에 고여버린 탄소는 독소처럼 변해 지구의 체온을 올리고 바다를 병들게 하고 있죠.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지구가 넓은데 언젠가는 다시 흡수해서 해결해주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여러분의 낙관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이 막혀버린 탄소의 강이 이제는 단순히 고여있는 것을 넘어 인류가 전혀 예상치 못한 기괴한 방향으로 역류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구는 지금 이 탄소들을 어디로 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 탄소의 흐름이 어떻게 우리 미래의 운명을 시시각각 결정짓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탄소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가상 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소름 돋는 시뮬레이션의 실체를 목격하신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 비밀스러운 탄소 추적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우리는 지금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가상 세계를 건설했죠. 바로 해시태그 지구 시스템 모델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바람, 구름의 움직임, 바다의 깊이,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탄소한 입자의 운명까지 수학 방정식으로 구현한 디지털 복제 지구입니다. 현실의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면 가상의 지구를 통해 미리 그 끝을 확인해 보려는 필사적인 시도인 셈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잠실 야구장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했던 슈퍼컴퓨터가 밤낮 없이 수조 개의 수식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태운 연료가 10년 뒤 어느 나라의 농작물을 말려 죽일지, 50년 뒤 어떤 도시를 물바다로 만들지 정밀하게 계산해냅니다. 이것은 인류의 생존 확률을 점치는 가장 잔인하고도 정확한 예측 알고리즘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가상 지구를 통해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미래의 재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진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이 정교한 모델로 지구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우리가 알고 있던 탄소의 양과 실제 지구의 반응 사이에 어두운 구멍이 발견된 겁니다.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가 어디선가 뿜어져 나오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 자신의 배출량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된 것이죠. 가상 지구가 가리키는 손가락은 이제 특정 국가와 기업들의 비밀 장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이 지구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기만하며 몰래 탄소를 뿜어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탄소, 범죄를 어떻게 잡아내려 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하늘 위에서 지구 전체를 감시하는 첨단 수사관들의 눈을 빌려보려 합니다.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탄소 정보 전쟁의 실체, 그 숨막히는 추격전이 바로 다음 장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몰래 지구의 혈관에 독을 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탄소 배출 보고는 사실상 자율 세무 신고와 같았습니다. 각 국가가 양심에 따라 우리는 이만큼 썼습니다라고 적어내면 국제사회는 그저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정보의 불균형이 지배하는 이 경제시장에서 자신의 성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정직하게 배출량을 공개할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직접 현장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투입된 수사관은 지상 위를 달리는 이동식 측정 차량입니다. 1억 원짜리 차에 8억 원어치의 정밀 장비를 싣고 서울과 부산의 공업단지를 샅샅이 훑고 다니죠. 레이저를 쏴서 대기 중의 탄소 입자를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이 장비는 어느 공장에서 언제 몰래 탄소를 배출했는지 단박에 알아챕니다. 하지만 이 수사관들에게도 한계는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탄소의 이동이나 거대한 바다 건너의 배출량까지는 손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늘 위에 거대 수사망을 깔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추진하는 초소형 위성군단 해시태그 나르샤 프로젝트입니다. 전자레인지만 한 작은 위성들이 지구 궤도를 돌며 전 세계 굴뚝에서 나오는 탄소의 미세한 흔적을 추적합니다. 이제 중국의 거대 공장이나 미국의 대도시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뿜어내고 있는지 위성이라는 거짓말 탐지기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탄소 정보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탄소 정보 전쟁의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이 첨단 수사망이 완성되면 인류는 마침내 지구 가계부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할지도 모릅니다. 위성이 보내온 첫 번째 보고서가 가리키는 우리의 미래. 시나리오는 이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대체 우리가 선택한 이 시나리오의 끝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인류가 직면한 5가지 운명의 갈림길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수사관들이 가져온 성적표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국제사회는 인류의 미래를 5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희망의 길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질주하는 멸망의 길까지 말이죠. 과학자들은 이를 SSP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탄소라는 부채를 얼마나 빨리 갚느냐 혹은 얼마나 더 무책임하게 빌려 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5가지 버전의 미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노력은 하고 있으니 중간쯤은 가고 있겠지라고 낙관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대입해본 결과 현재 인류는 가장 최악의 경로인 SSP5보다 더 많은 탄소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예측된 파멸보다 실제 우리의 질주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시나리오 밖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지구 자산의 폰지 사기입니다.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기와 물을 오늘 우리가 미리 당겨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 사기극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100년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5도 이상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단순한 더위가 아닙니다. 인류가 쌓아온 모든 경제체제와 문명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강제 파산을 의미합니다.
이미 경고등은 빨간색을 넘어 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독촉장은 이제 숫자를 넘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실물, 재난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최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기이한 불길은 지구가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과도 같습니다. 대체 지구가 스스로 불을 지르며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타오르는 절규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불을 지르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나무가 타는 수준을 넘어 불길이 거대한 기둥이 되어 하늘로 솟구치더니 스스로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화재 정난운이라 부르죠. 불꽃이 만들어낸 이 기괴한 구름은 번개를 내리꽂으며 또 다른 불씨를 사방으로 퍼뜨립니다. 이것은 지구가 통제력을 잃고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산불이 거대한 탄소 폭탄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숲은 대기 중에 탄소를 빨아들여 저장하는 지구의 가장 든든한 금고였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휩쓰는 순간 수십 년간 모아온 탄소 자산은 단 며칠 만에 검은 연기가 되어 대기로 증발해버립니다. 탄소를 흡수해야 할 금고가 오히려 거대한 배출원으로 변해버리는 역설. 이것이 바로 지구가 스스로를 파괴하며 온도를 가속하는 죽음의 피드백입니다. 우리는 흔히 산불을 운이 나쁜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보자면 이 불길을 키운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뿜어낸 탄소가 대기를 건조하게 만들었고 바짝 마른 땅은 작은 불씨에도 폭발하듯 타오를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이제 산불은 인간의 기술로 끌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지구는 자신의 몸을 태워대기를 더 뜨겁게 달구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비극의 시작이 사실은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비롯되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 먹는 식사와 무심코 사용하는 물건들이 이 거대한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하루 속에 숨겨진 탄소 청구서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남긴 그 발자국이 얼마만큼의 파괴력을 가졌는지 알게 된다면 아마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탄소 가계부로 환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탄소 신용카드를 긁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20분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셨나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지구 계좌에서 탄소 55지를 인출하셨습니다. 점심으로 육즙이 흐르는 소고기 덮밥을 드셨다고요? 그 한 그릇을 위해 지구는 석탄 2kg를 태운 것과 맞먹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남기는 해시태그 탄소 발자국의 실체입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휘두른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지구의 생존 자금을 갉아먹는 지출이었던 셈이죠. 특히 해외에서 건너온 식재료나 물건들은 더욱 잔인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집 앞까지 오는 동안 태운 항공유와 선박 연료는 고스란히 탄소, 운송 수수료가 되어 지구의 대기에 쌓입니다. 국산 제품보다 수입산 소고기의 탄소 배출량이 4배나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편리함을 선택합니다. 10km 거리를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것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의 차이는 무려 1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자가용 핸들을 잡는 쪽을 선호하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안락함 뒤에는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탄소, 연체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공짜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독촉장은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실물 재난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편리함이라는 마약에 취해 우리가 외면했던 이 영수증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을 압류하는 담보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 거대한 파산 시나리오를 멈출 마지막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우리가 쥐어야 할 최후의 브레이크는 무엇일까요? 지구가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 그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승객들은 배가 기울기 직전까지 파티를 즐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빙산의 경고를 무시한 채 화려한 조명 아래서 안락함을 누렸죠. 지금의 우리 모습이 이와 다르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거대한 빙산을 목격했습니다. 과학자들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관되게 경고해왔고 지구 시스템 모델은 매일같이 부도 위기를 알리는 숫자를 내뱉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도덕적인 선택이나 불편한 환경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보트를 내리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국가나 기업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먼저 편리함이라는 마약에서 깨어나 탄소 자본주의의 소비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소비가 바뀌지 않으면 생산은 멈추지 않고 생산이 멈추지 않으면 지구의 엔진은 계속해서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일의 아이들이 잿더미가 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때 왜 멈추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그땐 소고기가 맛있었고 샤워를 오래 하는 게 편해서 그랬다고 답하시겠습니까? 탄소 중립은 우리가 누려온 문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비상 브레이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나리오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맞이하는 종말뿐입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기계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은 정치인이나 과학자가 아닌 바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대중교통, 당신이 포기한 일회용품 하나가 인류 파산을 막는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지구가 보낸 마지막 독촉장의 기한은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인류의 다음 장을 써내려갈 열쇠는 바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